첫 번째 공식, 마음가짐. 건강은 머릿속에서 생겨난다. 알아차림이 왜 중요한가? 마음가짐은 젊음의 공식에서 특별한 역할을 한다. 다른 6 요인의 토대로서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둘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이를 이미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건강에 있어서도 생각의 힘이 큰 일을 할 수 있다. 건강하다는 확신 자체가 건강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칙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눈에 그리면 정말로 행복해진다는 것이 학문적으로 증명되었다. 이런 긍정적 강화 효과를 이용해 우리의 정신을 건강 쪽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건강하다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면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한 확률도 높아진다. 단순한 것에 집중하고 가진 것과 누릴 수 있는 것, 건강한 것, 가족이 있는 것, 취미가 있는 것, 몸을 누일 집이 있는 것,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등에 의식적으로 감사하면 행복감이 일어난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긴장이 이완되어 심신이 편안해진다. 그럴 때 신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과 전달 물질이 감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면역체계를 강화하며 심신의 회복력과 저항력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감사일기를 통해 감사 연습을 하는 것이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연구한 심리학자 중 한 사람이다. 연구 결과 매일매일 감사한 일을 기록한 사람들이 컨디션이 더 좋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었으며 잠을 더 잘 자고 더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비율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하는 마음과 행복감을 느끼고자 하는 의지는 결코 지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감정적 차원에서도 진행되며 신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플라시보 효과와 같은 맥락이다. 위약을 복용한 실험 참가자들은 그냥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었을 뿐인데도 실제로 정말 좋아진다. 약을 복용하고 좋아질 거라고 믿으면 뇌에서 진짜 약을 복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건강한 것에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뇌에서 화학물질이 합성되어 진짜로 아픈 것이 낫고 컨디션이 좋아진다. 그러므로 약간 과장하자면 건강은 머릿속에서 생겨난다고도 말할 수 있다. 감사의 일기 쓰기. 매일 가급적 잠들기 직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라. 처음에는 대체 어떤 일에 감사해야 할지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일이라도 충분하다. 누군가가 상냥하게 웃어주었다든지, 식사가 맛이 있었다든지, 일을 제때에 마쳤다든지 등등. 아무 수첩이나 노트북에 감사 일기장이라 적고 시작해보라. 얼마 가지 않아 훨씬 더 행복해진 자신을 발견하고 놀랄 것이다.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 신체와 정신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더 이상 새롭지 않다. 한의학과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는 바로 이런 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대 서구 의학은 그간 신체와 정신을 서로 별개의 영역인 것처럼 여겨왔고 여전히 그런 시각에 기초한 치료가 대세를 이룬다. 그런 시각이 아직도 뇌리에 박혀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세기 말부터 이런 세계관에 의문을 갖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초부터 정신-신체의학이라 하여 전체적인 심신상관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현재는 그동안의 연구 공백을 메꾸려는 노력이 활발하며 신체와 정신이 하나임을 보여주는 증거들도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전문가가 아니라도 조금 주의 깊게 살피면 우리의 신체와 정신이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최신 과학 장비들 덕분에 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과 일반적인 식품의 작용 방식을 추적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척 매력적인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약품의 효과는 언제나 어느 정도 플라시보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시보 효과를 유도하는 약뿐 아니라 일반 약에서도 말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심리학으로부터 우리는 삶의 위기와 공경에 세심하게 대처해야 그로 말미암는 힘든 후유증을 겪지 않을 수 있음을 배웠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이혼을 하거나 파산하는 등의 굉장히 힘든 상황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데 이런 정신적 충격도 심근경색이나 대퇴골절처럼 적절히 치료해 주어야 한다. 힘든 경험, 나아가 트라우마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으면 정신적 문제뿐 아니라 신체적 후유증도 겪을 수 있다. 정신적 문제는 그 자체로 국한되지 않고 신체적 문제로 뻗어나간다. 이 메커니즘을 활용할 줄 알면 생각의 힘으로 면역계를 활성화할 수도 있고 병원균을 방어할 수도 있다. 아이스맨이라는 별명으로 국제적으로 유명한 네덜란드인 빔 호프가 바로 그렇게 하여 학계의 놀라움을 자아낸 바 있다. 빔 호프는 체계적인 추위 훈련에 명상과 호흡 연습을 결합하여 놀라운 능력을 선보였다. 이것은 빔 호프 호흡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방법으로 빔 호프는 임의로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그는 얼음물 속에서 장시간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을 발휘했는데 이런 일이 원래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세간의 호기심을 일깨우며 많은 학자와 의료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2017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웨인 주립대학교 연구팀은 빔 호프의 비밀을 캐내고자 연구에 돌입했고 빔 호프 호흡법을 알지 못하는 10명의 남성과 10명의 여성을 대조군으로 선택했다. 연구에 따르면 아이스맨은 신체적으로 남다른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특정 기법을 통해 대조군에 속한 사람들과는 달리 빔 호프가 뇌의 특정 영역을 활성화함으로써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통 면역계에는 전혀 개입할 수가 없는데 말이다. 물론 빔 호프는 매우 특별한 경우다. 그러나 보통은 자동으로 돌아가는 자율신경계에 의식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것만큼은 틀림없다. 인정한다. 보통 사람은 빔 호프처럼 할 수 없다. 너무나 많은 고행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에게서 힌트를 얻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저마다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면역계가 외부의 자극이나 충격량에 그냥 수동적으로 내맡겨져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자. 우리 대부분은 면역계를 임의로 작동시킬 수 없지만 마음가짐을 달리하면 면역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지뢰작용은 심혈관계, 호흡, 소화, 운동기관 등 인체의 모든 시스템에서 작용한다. 이 지뢰를 어디에 댈지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 장기적인 노력이든 간단히 따라할 수 있는 쉽고 작은 실천이든 간에 지뢰를 댈 수 있는 곳은 도처에 있다. 여기서도 좋은 소식은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다. 그냥 자신의 신체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기만 하면 된다. 빔 호프 호흡법. 그렇다면 대체 그 빔 호프라는 사람은 어떻게 한 거지? 라는 의문이 들 것이다. 그 대답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빔 호프 호흡법의 3가지 기본은 이것이다. 첫째, 특별한 호흡. 둘째, 신체를 극한의 추위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 셋째, 의지력과 집중력 발휘하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빔 호프 호흡법은 기존에 알려져 있던 다른 기법들을 발전, 결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기본은 툰모라 불리는 티베트 불교의 명상법이다. 신체 에너지를 열로 바꾸어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게 하는 방법이다.
명상을 하는 가운데 추위를 견디게끔 체온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의식적으로 태우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호흡은 심호흡과 숨참기를 교대로 시행하는데 일종의 조절된 과호흡이라 할 수 있다. 2014년 한 연구에서 호프가 이를 통해 몸이 염증과 싸울 때 일어나는 연쇄 반응을 의식적으로 일으키는 것임을 알아냈다. 스위치를 누른 것처럼 심장 박동이 높아지고 추가로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네이메언 소재 라드바우드 대학교의 피터 피커스 교수 연구팀은 호프에게 열, 오한, 두통을 유발하는 내독소를 주입하기도 했는데 명상과 호흡 연습으로 단련된 호프의 몸이 10분 만에 이런 독소를 물리쳤다. 반면 실험 대상자들은 같은 상황에서 열, 오한, 두통 등의 증상으로 서너 시간 씨름해야 했다. 빔호프 호흡법의 3가지 기본 중 하나는 얼음같이 찬물에 들어가 추위 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극기를 요하는 훈련이다. 이렇게 추위에 노출되는 훈련이 면역력과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 빔호프 호흡법에서 새로운 면은 각각의 구성 요소 자체가 아니라 그 요소들을 적절히 결합하여 꾸준히 실행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런 방법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증명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본격적인 호흡 훈련이나 추위 훈련을 어렵게 느낄 터이므로 작은 차원, 이를테면 아침에 잠시 찬물 샤워를 하는 정도의 실천도 좋겠다. 더운 물과 찬물을 번갈아 가며 샤워해도 좋고 목욕탕에 갔을 때 약간 용기를 내어 냉탕에 들어가 보는 것부터 실행해도 좋다. 빔호프처럼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작은 변화도 장기적으로는 면역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테니 말이다.